자, 안녕하세요. 볶음맨. 자, 3더블 7년 사용 후기 제대로 찍어볼게요.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공개할게요. 지금 현재 시세부터 제가 7년 전에 얼마 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였고 뭐가 망가졌고 뭐가 좀 장점이고 단점이고 제가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지금 추가로 설치한 게 뭐고 어떻게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보면서 공개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거를 7년 전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영상이 벌써 7년 됐네요. 19년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났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 목소리 자체가 그때 초창기 유튜브 초창기 목소리다 보니까 그때는 편집 기술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그냥 풀로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다가 중간중간 재미없는 부분이라든가 말이 끊기는 부분은 다 잘라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잘라내는 거 최소한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뀐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 이게 9년 전 장비거든요. 나이가 9살이에요. 9살인데 실제로 탄 시간 5천 몇 시간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때 2천 몇 시간 탄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더 탄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2천 몇 시간 타면은 실질적으로 7년 동안에 한 1년에 한두 달 정도 일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제가 특수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차거든요. 그래서 뭐 일을 엄청 하기 위해서 뽑은 차가 아니라 공투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6더블이 좁아서 안 되거나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사가지고 처음에 운영하면서 제가 6더블만 거의 몇십 년 타다가 이거를 처음 탔거든요. 이걸 3더블 탈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가끔 누가 좀 타달라 그래서 그때는 있었는데 이렇게 차가 6더블에 비해서 엄청 떨리거든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6더블은 진짜 부드러운 그랜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승용차 안 돼. 이거는 완전 재무시?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재무시는 묵직하잖아. 이거는 거의 화물차 수준? 1톤 화물차? 그냥 경운기? 그렇게 수준에 좀 비교할 정도로 6더블에 비해서 이 차는 진짜 좋아요. 이거 감가율 제로에 전 세계 최고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 차를 보시면 알겠 6더블은 폭이 2.5에다가 좀 뭔지 모르게 이건 그랜저 느낌에다 진짜 차 부드럽거든요. 6더블은. 근데 3더블을 딱 탔을 때 이 폭 자체가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이게 1m 90 정도 될 거예요. 1m 90이니까 생각해보세요. 키가 이렇게 커요. 키는 거의 6더블 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진짜 최소한의 좁게 해서 아주 특수 장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100더블이라든가 뭐 이렇게 6더블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제가 타면서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그걸 알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에 비하면은 최악의 장비지만 가성비라든가 그다음에 고장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회전 링크를 설치해서 회전 링크 그때 당시 가격은 한 600만 원대, 600만 원대. 근데 회전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회전 라인 없는 차였었어요, 이 차가. 회전 라인만 비례 제어를 갈 경우에 250이에요. 250에 어영부여 하면 거의 뭐 1,000만 원 수준인데 제가 비례 제어를 최대한 싼 걸 알아봤거든요. 이 대한중공업에서 이런 기술이 이게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중공업에서 비례 제어를 만들었는데 150에 만들었어요. 150에. 이 150에 비례 제어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서 땄냐면은 이 스윙 붐에서 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 제어가 되거든요. 비례 제어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전자 제어하고 비례 제어. 전자는 이제 전기 신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말하자면 회전 링크를 돌 때 잉차다 이런데 비례 제어는 스무스하게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가고 빨리 돌면 빨리 가. 그게 비례 제어거든요. 일반 전자 제어는 150이에요. 150인데 이건 150의 비례 제어를 만든 거예요. 아무튼 이 방식이 요즘 비례 제어는 요즘 250의 비례 제어는 아예 라인을 다시 따거든요. 처음부터 따서 만드는데 이 차는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스윙 붐에서 따서 150만 원에 저렴하게 비례 제어를 만들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정확한 가격은 제가 19년도에 5,300 브레카 뭐 쪽바가지
채바가지 풀옵션을 5,300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도 5,300이에요. 근데 해전링크 달린 건 6,000까지도 가던데 아무튼 5,300이에요. 5,300만 원. 근데 이게 외국에서 가져갈 때 해전링크를 100만 원 더 쳐준대요. 이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는 100만 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전링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외국에서는 있으면 좋죠.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이런 식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있으면 거의 한 300에서 500 정도 더 해전링크 중고 시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타이어는 갈았어요. 타이어 한 짝에 20만 원이 20만 원 다 해서 80만 원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타질 않다 보니까 이 간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딸질 않았네. 아무튼 제가 7년 동안 2,000시간 정도 탔으니까 특수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버는 이거 신형 남버로 최근에 바꿨어요. 이거 가온 남버였거든요. 가온 남바에서 신형 남바는 여기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저 위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투 같은 경우는 다 남바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이어 장비는 남바가 다 뒤에 있어요. 근데 뒤에 붙일 때가 마땅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붙였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 위에 천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셔요. 천정은 또 어디서 샀냐 이랬는데 저거는 니틀 포크맨이 쓰다가 조카가 쓰다가 조카는 이제 공구함을 달았어요. 위에다 천장 공구함을 달면서 이거를 그때 3W 알다시피 에어컨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에다 저거를 말하자면 보온덕해식으로 단열재 비슷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를 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요거 궁금한 점은 니틀 포크맨에 가서 댓글 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수리한 내역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니데나 좀 세긴 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갈면 돈이죠. 근데 안 갈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리비는 빵원. 그러니까 뭐 호스 터지고 이런 거 있죠. 호스 터지고 웬만한 거는 그거는 소모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에 안 집어넣고 이걸 AS를 불러서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처음에 샀을 때 모니터가 나갔거든요. 모니터 그 꽤 비싸. 한 100 얼마인가 200 얼마 되는데 그때 AS 기간이라고 무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모니터는 공짜로 받았다. 그리고 유리는 자주 깨지다 보니까 유리 간 거는 뭐 어차피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보자. 부속을 사가지고 한 거는 진짜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이게 빵원. 그러니까 수리비 빵원. 그다음에 감가율 빵원. 어차피 그때도 5천만 원대고 5,300이고 지금도 5천만 원 초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율 제로에 수리비 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지금 사실 분들도 그래요. 이건 외국 수출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차가 지금 현역으로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문제했던 거 한번 엔진 열어보고 여러 가지 제가 개조했던 거라든가 제가 하도 예초 작업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 카바가 있거든요. 카바가 있는데 이 청소하기 너무 불편하다 카바를 띄치워서 그 대신 이게 엔진 시동 켰을 때는 정비하시면 안 돼요. 카바에 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열 받았을 때 열을 이빠이 예초 작업은 여기가 막히면은 열이 이제 100도가 넘어가면 끌어 넘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진 딱 멈춰버려요. 엔진 딱 멈췄을 때 엔진이 완전 멈추는 게 아니라 슬로우로 가버려요. 슬로우로 갔을 때 그냥 냅두셔요. 냅둔 다음에 어느 정도 엔진열이 꺼졌을 때 제가 시동을 껐거든요. 엔진열이 좀 꺼져 어느 정도 낮아갔을 때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하자. 그리고 시동 껐는데 그때 다시 시동 걸었을 때 안 걸렸었어요. 시동이 안 걸렸는데 AS에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동이 안 걸린 거야. 근데 AS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뭐 좀 이따 온다고 뭐 한두 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또 거니까 걸리는 거야. 그리고 AS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 차 AS 그리고 보니까 AS가 현장에 온 거는 모니터 갈 때 외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그리고 이게 시동 기사를 태웠었어요. 기사를 태웠었는데 기사분이 아니 형님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또 AS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 증상을 딱 들어보더라. 증상을 들어보더만 야, 요 뒤에 이제 세로모다가 뭔가 그때 증상을 딱 그 AS 기사 연결시키는 세로모다를 이렇게 키를 돌린 상태에서 몽키로 톡톡 쳐보라는 거야. 세로모다를 시동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그네틱인가 그게 너무 열받을 때라든가 너무 추울 때라든가 이게 안 튈 때가 있대요. 근데 그 갈면 좋죠. 근데 갈기는 평상시는 괜찮아.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그렇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증상을 알고부터는 그리고 또 시동이 또 잘 걸려. 근데 이제 안 가는 이유가 계속 그러면 갈겠죠. 근데 그 안 갈았어요. 그래서 마그네틱을 시동 그 대신 누가 시동을 돌리고 있어야 돼요.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틱 톡톡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탁 그냥 끼리끼리 그냥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보통 웬만한 분들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십만 원에 또 수리비 들어가야죠. 근데 저는 최대한 안 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요 안에 보시면은 돌아가는 게 보일라나? 조기에 잠궜다 풀었다 하는 건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 이거 때문에 이거는 요즘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뿌레카 라인하고 찌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찌개를 쓸 때는 요거를 잠궈줘야 돼요. 잠궈주면은 여기서 이제 찌개를 찝었다 폈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냥 뿌레카 라인만, 만약에 제가 예초 작업을 쓰잖아요. 예초 작업은 요걸 풀러놔야 돼요. 안 풀르면 그냥 속도가 느려요. 어차피 예초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모르신 분들 몰라요. 여러분, 예초 작업이 이거는 회사에서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 속도를 저거를 열어놓으면 이제 드레인이 완전 열려버리는 거야. 완전 여기서 찌개는 잡아주거든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힘은 좋지만 속도가 뭐 찌개 속도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초 작업을 돌리잖아. 뿌레카드 한쪽으로만 돌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고 닫고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찌개 작업을 한다. 그럼 무조건 저 잠궈야 되고 잠그고 보통 쓰시는데 좀 만약에 예초 작업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열어놔야 돼. 그래 속도가 확실히 2, 30 빨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 차는 속도가 되게 느려. 같은 차인데 보면 저거 잠겨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초 작업 하시는 분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 야 너 예초 작업 하냐? 그러면 저거 밸브 열렸냐 닫혔냐 이거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자. 그리고 공구통 보자. 공구통 열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이거 잘라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 중간에 핀 꽂는 게 있어요. 이렇게 회전 요 핀 꽂는 거, 요거 핀 꽂는 거 거리가 있는데 요걸 잘라버리고 그다음 공구통을 일반 공구통 회사에서 주는 공구통 못 써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요렇게 딱 만들었다 보시면 플라스틱 만들어가지고 칸을 만들었어요.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기본 공구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리스통.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제 추가로 다른 공간이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달고서 웬만한 뭐 쓰레기 같은 걸 뭐 보관했다 한꺼번에 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스윙붐을 쓸 일이 없어요. 스윙붐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일하실 분들 스윙붐 쓰겠죠. 근데 제 조카도 니틀 포크맨도 스윙붐 절대 안 써요. 니틀 포크맨은 이거 저는 이제 5,000시간 타지만 니틀은 10,000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덜렁덜렁해. 그래서 니틀 포크맨은 요걸 핀을 빼고서 볼트를 갖다 딱 조여버렸어요.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볼트 이 크기만 한 볼트가 있거든요. 이 굵은 볼트가 있어요. 볼트를 아래 위로 그냥 팍 집어버린 거야. 덜렁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그 볼트 가게 가면 저거 가져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끼우시면 돼. 그래서 그래서 일할 때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예 띠치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서 3더블은 전체적으로 이걸 옵션을 안 해놨는지 그건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공투는 옵션이거든요. 공투는 거의 그냥 없어 이게 없고 만약에 추가로 달라면은 그 돈을 주고 추가로 달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다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저는 필요 없는데 그리고 이거 써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작업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지. 근데 이런 트랙은 괜찮아요. 저렇게 저 차는 있거든요. 저 차는 있는데 저 차는 그 무게 중심이 널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2m 3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 괜찮아. 뭐 폭이 2m 30이니까 있어도 괜찮은데 이 차는 요걸 밸런스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끄떡끄떡 하지 아예 작업이 안 되던데 저는. 그래서 저거는 완전 필요 없다. 저거를 옵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열어보자. 이제 열어보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가 빈 공간이 꽤 많더라고요. 보면은 이 배터리통 이거 배터리통 자른 거 얘기해야 되겠다. 가끔 추운 날 방전되거든요. 이거 다 자른 거예요. 이게 원래 카바가 여기 다 붙어 있었어. 근데 여기를 자른 거 이렇게. 와, 이거 방전했다. 방전돼가지고 이게 점프를 해야 된다. 근데 점프할 수가 없어. 이 카바 때문에 카바 다 뜯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점프할 일이 많아요. 이 차가 보통 시골에 뭐 산속에 막 세워놨는데 추운데 방전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다 뭐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아무리 차단해놔도 가끔 방전될 때 있는데 이게 결론은 요거 잘랐어요. 이렇게. 요건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방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 뭐든지 그리고 공간 활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요게 여기 있는 거야. 그 요걸 뒤로 붙여버리고 여기 공구통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올라가 보자. 최대한 그리고 빵빵이 너무 약해가지고 요걸 추가로 달았어요. 요거 뭐 한 2, 3만 원뿐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추가로 달고 최대한 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고서 그 다음에 전에는 이 호스가 플라스틱 투명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추가로 달았어요. 이거 다 깨졌어요. 이렇게 겨울 되면은 다 깨져요. 근데 요거 호스는 아무튼 호스집에 가면 다 팔아.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 이게. 여기 은근히 난 말도 안 되는 가격. 요 정도 가격만 해도 거의 7, 8만 원인가? 아무튼 가격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호스집에 가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겨울에 다 깨져 버린다. 그리고 요거 바꿨다 요거. 요것도 한 1, 2만 원, 2만 이거 알리에서 테무가 알리에서 1, 2만 원 줬어. 이거 정품 사면 이것도 한 10만 원 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정품 엄청 비싸요. 제도 이거 잊어버려 가지고 이거를 정품을 살려니까 10몇만 원이야. 알리에서 3만 원 줬어요. 알리에서 3만 원.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정품은 뭐 이리 비싸? 나 진짜 이게 현대캡이거든. 현대캡을 잊어버렸는데 15만 원 달래. 그래가지고 알리에서 3만 원인데 여러분 왜 정품 마크 달면 비싼 거야. 그래서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그만 그 얘기 그만하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이것도 물통도 정품은 되게 비싸는데 알리에서 이것도 1, 2만 원뿐이 안 하더라고요. 이거 깨졌는데 제가 안에다가 그냥 그걸로 붙여버렸어요. 이거로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붙이고 이제 테이프로 살짝 가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 이런 게 삭더라고요. 저런 게. 그래서 그런 거는 소모품으로 그냥 그거 뭐 망가졌다고 보면 애만하고 그건 좀 갈았던 돈 기억이 나네요. 알리나 템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쿠팡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간에, 그냥 인터넷으로 뒤지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 좀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구통, 요렇게, 아무튼 간에 여기 가끔 필요해. 빠루라 그러는 뭐라 그래. 이거를. 아무튼 모든 게, 장비를 힘쓸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아무튼 공구통이 좀 비잡다 보니까, 군데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엔진 쪽은 뭐 크게 뭐 망가져서, 여지껏 뭐 수리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뭐 가는데 괜찮아요. 다 필터 가는데 편안하게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불편한 거 보자. 불편한 게 뭐가 있지? 불편한 게, 필터 갈기 다 편하게 잘 돼 있어요. 다 잘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이제 여기서는, 문제점이 없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는 실내를 한번 봐볼까요? 뒤에서 이제 공간 활용이라 하죠. 최대한 바구니라든가 이거를 공구를 금방금방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또 예초 작업은 공구가 뭐 날을 갈아야 된다든가 갑자기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편하게 저 밑에 공구통은 먼지벌이 지저만 하지만 이거는 앞에 이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물통이라든가 음료수 놓으면 여기다 그 다음에 요거 배터리 이 송풍기죠. 그냥 배터리여서 자체 충전해요. 220V 여기 이제 인버터를 연결해서 자체 충전하고 이게 쓰는 게 이제 송풍기하고 저는 그라인더, 직속 이런 거를 쓴다 이래 보시면 될 거고 이거를 진짜 인터넷 싸더라고요. 근데 차마다 하나씩 다 놓아놨어. 화물차에 다 놓고 다 놓아놨어.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 오히려. 그냥 에어 쓰는 것보다 에어는 뭐 충전하고 근데 뭐 화물차는 에어가 진짜 센데 이거 다 약해요. 또 틀면은 또 그것도 바깥에 가져다니기 좀 귀찮고 그리고 여기다 이거는 밀프루 신발장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이건 7년째 6, 7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밀프루 신발장 닫는 거 요걸 닫는 걸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닫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은 핸들 요거 대박 요걸 이렇게 했을 때 시야 확보에 대박에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닿지도 않아 이게. 옛날엔 핸들이 이렇게 컸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여기 핸들에 닿기도 하고 시야 확보도 힘들었는데 이 작은 핸들은 대박 아이템이다. 이것도 뭐 네이버 인터넷 작은 핸들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유리창은 이게 예초 작업하다가
요만큼 깨졌거든요. 요만큼 깨졌는데 겨울 되니까 쭉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스페어 기사님이 깼는데 이거는 아무튼 뭐 스페어 기사인데 해달라면 안 되죠. 아무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봉을 설치해서 봉을 설치해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고 그 다음에 요 공간이 여기가 햇빛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이제 자리를 갖다 깔은 거예요. 여기가 가리면은 이게 투명이에요. 투명. 말하자면 안 나오냐? 이 투명이 투명. 이거 투명 속에 햇빛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쓸 수가 없어. 근데 쓸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거 안 써요. 이거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 요즘에 완전 가리는 거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바깥에 이거 필요 없죠. 가끔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편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걸 쓸 데 없이 이걸 놀 일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끔 위쪽으로 볼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물통하고 뭐 이것저것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요 공간도 빈 공간도 아깝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만 창문이거든. 밑으로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작업을 밑으로 하지 우로 볼 일은 없어. 위로 볼 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수납 공간을 이렇게 화물차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면 잘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커튼 봉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커튼 좀 치게끔 좀 편하게 뭘 만들어면 괜찮은데 제가 핏을 그냥 아예 박아버렸거든요. 핏을 햇빛 때문에 무조건 커튼 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다 수건으로 갖다 놓고 여름에 땀 나면은 그냥 이걸 닦다가 냄새 난다면 버리면 되고, 여기도 수건 갖다 이렇게 가장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피스를 받고 이제 끈을 다 연결한 거. 그래서 뒤에고 옆에고 말하자면 수납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장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매달아서 이렇게 화장지 쓸 일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일보도 이렇게 다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박스인데 여기다 물 같은 거 먹을 것 같은 거 웬만한 건 여기다 다 공간에 놓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수납 공간.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로 붙여버리고 이거는 이제 인버터, 여기가 인버터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인버터를 요것도 뭐 얼마 안 하더라. 1, 2만 원, 2, 3만 원 되게 싸요. 그래서 그냥 12V에 꽂으면은 220V 하고 여기 뭐 웬만한 거 다 꽂아가지고 쓰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도 꽂아서 쓰고. 아무튼 전기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뭐 모든 게 다 전기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 문제, 그리고 배터리를 지금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저거를. 대단하지 않나요? 그만큼 내구성이, 이 차가 내구성이 좋구나. 아무튼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선글라스,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의약품이라든가 이제 기후비계, 이거는 저희도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기서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내내 있잖아. 아침 출근해서 저녁 내내 있는데 진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수건, 그 다음에 이건 하이바, 그리고 뒤에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는 요즘에 많이 활성화 됐을 거예요. 이거 안에 호스, 웬만한 호스 다 있어요. 여기 호스가 한 2, 3년에 한 번씩 터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초 작업하는 사람들은 호스가 많이 터져.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지별로 하나씩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소화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라인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요게 요런 백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고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뭐 필요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밑에 전기선이라든가 좀 갈고치는 게 있는데 망가질까봐 겁이 나는데, 그거를 좀 조심 다룰 수 있다. 그다음에 요 망 속에는 별거 다 넣을 수가 있어. 만약에 점퍼를 벗는다 그러면 요 안에다 확 집어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요 옷걸이 같은 걸 이렇게 다 걸게끔 만들어 놓고, 요 뒤에도 이제 최대한 공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를 달았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다르고, 여기다 물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공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 진짜 여기 조그만 하거든요. 지금 이 폭이 얼마나 될라나? 진짜 한 1.5 그러니까 이거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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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1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가장 이제 나만의 편안한 사무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넓었으면 좋겠지만 공투 3더블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6더블 정도 되면 조금 낫더라고요. 이게 누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한 달에 1년에 뭐 한 달 탈 거니까 그래도 하루를 일해도 편하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마다 제가 다 똑같이 만들어서 차마다 다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걸 다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프로 신발장 열고 이것도 꽤 오래 쓰네 그죠? 아무튼간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 천정에 봐보자. 천정은 이게 3더블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3더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에어컨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 끝에 뒤에 깨졌거든요. 깨져 보면 안에 이게 두께는 이만해요. 두께 한번 보자. 두께는 이만한데 이 안에 겉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게 단열재라네요. 단열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퉁이는 제가 후진하다가 깨먹었습니다.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튼튼하게 체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다가 이렇게 자체 볼트가 있거든요. 그거 체결하게끔 딱 만들었는데 이것도 인터넷 니틀 포크맨한테 한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봐요. 댓글 달으면 이것도 어디서 샀는지 가르쳐 줄까? 이거 근데 제가 알기 2-30만 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격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도 비싼 20만 원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어디 갔어? 니틀 포크맨이 장비를 다 가져갔네. 니틀 포크맨 장비는 2-30만 원이라면 차라리 여기다 공구함을 다는 거예요. 공구함을 이렇게 해서 그 단열도 되고 여기다 이제 공구함을 쓰더라고. 그래서 니톨 포크맨은 그걸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보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죠. 그리고 자 그럼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리뷰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면서 모든 걸 리뷰를 다 하긴 하는데 이거만큼 미친 감가가 없어요. 미친 감가. 아니 7년 전에 5,300 주고 샀는데 지금도 5,300이야? 그러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2배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2배로 떨어졌다 보시면 될 거고 그때 당시 5천만 원하고 지금 당시 5천만 원 가치가 다르겠죠. 그런데 다른 건 어떠냐면은 다른 거는 더 떨어졌어요. 이걸 지금 3더블은 계속 최하가 5천이거든요. 근데 공투는 최하가 1,000이에요. 이연식에 1,000만 원대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대라고 이연식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미친 감가고 나머지는 진짜 가치도 떨어지고 그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6더블도 제가 살 때 그때 당시 살 때 9천 1,000 1억 가까이 샀거든요. 저걸 근데 저것도 한 2년 정도 급매해 가지고 1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한 5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5천이고 저거는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5천이고 뭐야 둘 다 가격이 똑같아졌어. 가격이 처음에 살 때 2배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보시면 알다시피 저보고 이렇게 야 너는 새 차 안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장비를 하다 보니까 벌써 장비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고 그때 당시 차가 잘 망가졌던 것 같아요. 맨날 정비만 하다 말았는데 그때 이제 계속 저도 이렇게 돈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한 1억 정도가 생기면 사업을 하거든요. 보통 열심히 모아서 30대 되면 다 1억을 모아요. 그때 당시는 저는 좀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모았을 때 장비 살려고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남들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할부로 시작했는데 저는 계속 중고를 본 거예요. 중고를 보면서 아니 저기 지금 시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세가 아니다. 지금 저기 6더블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뭐 풀옵션 달면 뭐 2억도 가요. 근데 대충 다르도 1억 7천이에요. 근데 1억 7천 주고 사잖아요. 1억 7천 주고 사면 그 가치가 1억 7천일까요? 바로 중고로 나왔을 때 얼마 주고 나갈 것 같아요? 최하 1억 7천 주고 사도 금매로 나가면 아무 한 시간도 안 탔는데 새 건데도 1억 6천이에요. 그럼 사자마자 1,000만 원 감가. 그럼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났어. 탔어. 한 2,000시간, 3,000시간 탔어.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억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갑자기 2, 3천이 떨어져요. 와, 이게 미친 감가 아니에요? 미친 감가. 그래,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2, 30년 또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차를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2, 30년 전에 장비가 좀 그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장비를 맨날 정비하다 마는 거야. 사서 할부 끝나면 바꾸고. 그게 원리가 맞았거든요. 3년에서 5년 타면 바꾸고, 뭐, 이게 AS 기간 끝나면 바꾸고.
3년 지나 받고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차들 어때요? 저봐 10년 지나도 감가율 제로에다가 저렇게 10년 지나도 고장률이 없어. 이것도 고장률이 적어요. 이거 돈을 쓴 걸 따지면은 이것도 제가 쓰면서 한 500을 썼을라나? 근데 이 차를 망가진 걸 뭐 꽤 망가진 게 있었어. 뭐 요소소 센서, 요소소 문제가 좀 있어 이게.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터보 문제, DPF 뭐 아무튼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수리한 게 한 500 정도 수리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이것도 한번 리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하고 끝낼게요. 중고를 선호한 이유가 요즘은 중고차가 고장률이 적고, 그리고 처음에 신차를 사자마자 한 5년 동안 유지하고 팔 분들을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뭐라 하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특이하게 좀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이거를 중고 인생 뭐 어쩌고 뭐 욕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감가율을 알잖아요. 신차 샀을 때 3년을 운영했을 때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감가 다 된 거, 금매. 그리고 신차 사가지고 일을 못 해가지고 시간은 조금 탔어. 근데 차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부를 못 내는 분들이 싸게 내놓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 이것도 1억 그때 이것도 신차 나왔을 때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신차거든. 1억 2천인데 9천 얼마에 나온 거야. 2천 얼마가 싸게 나온 거야. 그때 딱 봤을 때 이게 1년도 안 탔는데 이렇게 싸게 나와? 시간 되게 조금 탄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고 이게 돈 벌어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 5, 6천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9천 얼마 주고 샀지만 지금 팔아도 6천만 원대 나간다 보니까, 아무튼 6더블은 감가가 좀 있어요. 6더블은 있는데 3더블은 아예 없고, 그다음에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제가 모든 차를 감가를 최대한 계산했을 때 차의 시세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몇 년식에 몇 시간이면 얼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이 정도에서 제가 필요한 거가 뭘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신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운전했을 때 문제점이 최대한 여러 가지 봤을 때, 감가율, 수리비, 유지비, 보험비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연식이면 이건 최고의 차다. 요 정도 감가됐을 때가 최고의 차다. 거기 딱 1, 2년 된 금매. 1, 2년 된 금매, 한 2, 3년 된 금매. 그게 가장 경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